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상담을 하다가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분을 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똑같은 말씀을 하셨냐면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세 명이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늘 상간녀를 상대해야 된다. 남편을 상대하지 말고 상간녀를 상대하면서 상간녀 소송도 하시고 박살도 내셔라. 그래야 떨어진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상간녀 소송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남편과 상간녀가 이미 떨어졌고 남편이 지금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둘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괜히 소송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더 연락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다. 남편이 상간녀 소송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편이 싫어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간녀가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직장인데 상간녀가 나 혼자 당하기 싫다고 남편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 같다.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에 대한 건데요. 상간녀한테 그딴 돈 받아봐야 나는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상간녀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거를 해봤자 1,000만원 2,000만원 걔가 물어줘봤자 별로 타격도 안 갈 것 같고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녀는 별로 스트레스도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상간녀가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위자료 판결 받아봐야 그 돈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내 변호사비만 쓸 것 같다. 또는 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간녀 소송을 안 하려고 이제 하시죠. 그런데 저는 상간녀 소송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꼭 이 돈 때문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상간녀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심리적인 만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간녀에게 나도 펀치를 날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잖아요. 남편도 가해자이긴 하지만 상간녀가 제일 큰 가해자인 거죠. 내 남편 뺏어간 도둑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큼성큼 들어와서 내 꽃밭을 다 짓밟아 놓은, 내 인생을 망쳐 놓은 연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자한테 단순히 남편과 헤어졌다고 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과거의 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상간녀와 남편이 예전에 끝났어. 근데 나는 이제 와서 이걸 발견을 했어. 그럼 이미 끝난 일이니까 뭐 어쩌겠어. 상간녀도 뭐 정리됐으니까 내가 더 이상 상간녀에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간녀에게 타격을 입히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야 내가 산다 이거죠. 우리가 2돌짜리 애 어린이집 보내면 어린이집에서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한 거, 이 분노는 내가 한 대 날려야 끝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간녀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의 사과가 우리 상처 회복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뭐 당장 적반하장이고 난리 칠 수가 있어. 근데 이 남자는 어차피 내가 평생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면서 얼마든지 사과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반성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렇다고 치고요. 상간녀는 지금 아니면은 이 인연의 반성이나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이제 주고받는 서류 속에서 우리가 증거도 다 제출하고 상간녀도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상간녀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앞에서 당신 남편이나 조지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불륜 아닙니다. 막 요지랄 했던 년도 증거가 다 이제 까발려지고 서로 법원에서 서류가 이제 주고받거니 하면서 상간녀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상간녀들이 그렇게 막 안하무인이고 반성이 없던 년들도 소송을 하면서는 위자료를 줄이는 작전으로 가기 때문에 다 맞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위자료를 깎아주세요. 이런 전략을 택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아내분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내 앞에서는 잘났다고 떠들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돈 없다고 질질 짜는구나. 거기서 이제 상간녀를 굴복시키고 상간녀가 인정을 했다. 그런 만족을 또 얻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간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 카페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상간녀 소송, 상간녀 소송, 우리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죠. 상간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 위자료 1,000만원, 2,000만원이 상간녀에게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모으려면 몇 년을 고생해야 되는 돈이고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거를 나에게 뜯김으로써 상간녀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내가 빼앗는다. 그리고 돈으로나마 내가 위안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살만한 분들은 그깟 1,000만원, 2,000만원 나 없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위자료가 뭐 700만원 밖에 안 나왔다, 800만원 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더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 돈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 돈이 가진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간녀가 평생 나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잖아요. 특히 미혼 상간녀일수록 상간녀 소송 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판결문을 원고인 이 아내가 쥐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포심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판결문 가지고 상간녀가 예식장에 가서 박살냈다, 예식장에 가서 판결문 뿌려버렸다, 앞에 화면에 띄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간녀들은 앞으로 내가 멀쩡한 남자 물어가지고 시집가서 멀쩡한 척하고 정상인인 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판결문을 원고가 쥐게 됐네. 이 원고가 보통 여자가 아닌데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든 직장을 옮기든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조져놓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은 상간녀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는 일시적으로 더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정서적으로 막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니까 지들끼리 더 붙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소송이 끝나면 앞으로 또 재소송 당할지도 모른다, 위협벌을 물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대부분 소송이 끝날 때쯤에는 진짜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이 결혼 생활에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항상 중요한 일, 애들 교육이나 집 사는 일, 뭐 이사하는 일, 뭐 중요한 물건을 사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과 다 시시콜콜 상의하고 남편의 의견에 따르면서 사는 그 아내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상간녀 소송은 내가 원고고 상간녀가 피고고 남편은 그냥 등장인물일 뿐,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가해자인데 굳이 내가 가해자인 남편에게 이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편 너는 빠져, 나랑 그년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빠져,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남편과는 별개로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간녀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문서도 쓰고 이 법원에 드나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남편을 배제시키고 나 혼자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나갈수록 남편을 한 발짝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남편에게 되게 의존하면서 살았다면 이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남편과 나는 별개구나, 내 인생도 남편이 책임져 주지 않고 이 상간녀 소송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남편의 바람도 남편과 상간녀가 가해자이고 남편에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면서 앞으로 독립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상간녀 소송을 함으로써 남편을 유책 배우자 만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중단할지 이혼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그 심리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상간녀 소송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성큼성큼 나아간다는 의미, 이 의미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배우자 외도는 트라우마 사건이거든요. 내가 길을 가다가 멀쩡히 길을 가다가 강도가 내 뒤통수를 탁 가격을 했어. 그래서 내가 자빠졌어. 그래서 상해를 입었는데 세상에 집에 오니까 그 가해자가 내 남편인 거야. 지금 거의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트라우마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집 안에서 가해자가 알짱알짱 거리고 있으니까 잊혀지지가 않고, 특히나 이 증거를 잡는 데에서 뭐 녹음 파일을 들었거나 동영상을 봤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거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막 10kg씩 빠지고 밥도 못 먹고, 오히려 가해자인 남편은 코 골면서 드릉드릉 거리면서 반성도 없이 막 잘 살아요.
근데 나만 이 사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에게 이거를 분풀이를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어떤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상간녀 쳐들어가가지고 상간녀 코피를 떠뜨리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걸 해결했다. 이렇게 위안을 얻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 가서 어떻게 응징도 하기 겁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상간녀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런 억울한 거나 상간녀에게 화나는 거를 다 이렇게 문서로 품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또 되고 판결문을 받으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한 불륜녀를 상간녀를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 상간녀를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년으로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판결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이것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상간녀에게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상간녀에게 사과도 받았고 이 일은 끝났다. 이렇게 느낌으로써 이 일을 과거의 일로 싹 보내버리고 앞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간녀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냐면 한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는 6개월씩이나 이 일을 담아두고 이거를 6개월씩이나 내가 이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6개월씩이나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거를 이렇게 과거의 일로 빨리 해치우지 않으면 6개월이 아니라 6년, 10년이 걸려요. 제가 이제 제 사례를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진짜 상간녀에게 할 거 다 하고 남편에게도 할 거 다 하고 뺏을 거 다 뺏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노가 막 일어나고 아직도 그 일을 못 잊거든요. 정말 엊그저께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고 그때 그 30대 초반에 어린애들이랑 그 일을 겪은 나를 떠올려 보면 불쌍해서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렇게 할 거 다 한 저도 지금 이렇게 7,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괴롭고 생생할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나만 참으면 돼. 이미 지난 일이야. 끝난 일이야. 이렇게 억누르고 억제하고 이 일을 그냥 빨리 덮기에만 급급해 하시면 6개월이 아니라 6년, 6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빨리 헤어나오려고 너무 이제 나만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상간녀에게 어떤 응징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간녀는 아무 타격 없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도 전연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빼앗고 싶고 전연에게 빨간 주홍 글씨를 매겨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상간녀 소송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이 갖는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고 제가 쓴 칼럼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